양주시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 지역 추가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3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교직원 인건비와 학급 운영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에게 들어보는 올 한 해 주요 계획. 오늘은 포천시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을 만나봅니다. 매년 겨울 연천의 한 폐터널에는 바닥에서 자라는 역고드름이 장관을 이룹니다. 최근 북극 한파로 고드름이 어린 아이 키만큼 자랐다고 하는데요. 역고드름의 모습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양주시의회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부지역 추가 이전을 건의했습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지난해 경기도 공공기관 8곳에 북부지역 이전이 결정돼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200명 이하의 중소규모 공공기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 남북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제과학진흥원 등 300명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경기 북부 지역을 위해 실질적인 보상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기도가 경북 상주 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오는 17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도는 당초 11일까지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질병관리청이 방문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해 검사 대상자가 늘면서 행정명령 기간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사 대상은 지난해 11월 27일 이후 상주 열방센터에 방문한 경기도민이며 진단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도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도의회 민주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 수업 장기화로 원아들의 퇴원이 늘면서 사립유치원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운영 안정화를 위해 교직원 인건비와 학급 운영비 지원 등 특별 지원 대책을 만들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 매년 겨울이면 연천의 한 피해 터널에는 바닥에서 자라는 역고드름이 장관을 이룬다고 합니다. 특히 역고드름은 강추위에 무럭무럭 자란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북극 한파로 어린아이 키만큼 자란 역고드름을 김호 기자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터널 입구에 커다란 얼음 커튼이 쳐졌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온 뾰족한 고드름에 바닥에서 올라온 역고드름, 여기에 두 개가 맞닿아 생긴 얼음 기둥까지 마치 겨울왕국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같습니다. 터널 안쪽에는 땅에서 자란 수백 개의 역고드름이 신비로움을 자아냅니다. 곱게 뻗은 대나무 모습부터 양초를 담기도 하고 다정한 연인이나 성모 마리아상 같은 다양한 형상이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10cm 이하의 작은 것부터 아이 키만큼 자란 얼음 기둥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게 여기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 여기를 또 찾아갖고 그 땅에서 거꾸로 솟는 그 고드름이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갖고 계속 사진이 올라와서 저도 이제 매년 찍으러 오고 있습니다. 역고드름은 천장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강추위에 얼면서 얼음 기둥으로 자란 것입니다. 처마 밑에서 자라야 하는 고드름이 마치 중력을 거슬러 하늘을 향하는 착각을 불러옵니다. 폐터널 속 역고드름은 15년 전 마을 주민이 발견한 이후 입소문을 타고 해마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때 와보고 항상 이게 역고드름이 어떻게 또 만들어졌는지 해서 매년 한 번씩 겨울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신비가 좀
신비롭다고 생각해요. 엿고드름이 자라는 이 패터널은 역사의 아픔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용산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공사로 진행되다 일본의 패망으로 패터널이 됐습니다. 또 한국 전쟁 땐 북한군이 탄약고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탄약창고로 사용되었는데 6.25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을 받아 여기저기 균열이 생기고 그 틈으로 비나 눈이 침투되면서 겨울철 터널 안과 밖에 기온차로 고드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고드름에서 녹아떨어진 물이 얼어붙음을 반복하면서 엿고드름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엿고드름은 맹추위가 시작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 말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매서운 한파가 주고 간 선물 엿고드름. 그 신비로운 모습을 보며 코로나19의 시름을 잠시 잊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농촌에선 농업 잔재물이 생길 경우 보통 손쉽게 태워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불법 소각 때문에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죠. 경기도가 농촌 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농업 잔재물 파쇄기 운영을 지원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업 잔재물을 태우느라 온통 잿빛 연기로 뒤덮인 밭. 지난해 경기도 내 농촌 지역에서 적발된 농업 잔재물 불법 소각 현장으로 시군 단속반으로부터 현장 계도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렇게 경기도에서 농업 잔재물 소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량은 약 910톤으로 제조업 분야의 연간 배출량인 약 760톤을 훌쩍 넘습니다. 이런 농업 잔재물 불법 소각은 미세먼지 유발은 물론 산불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 경기도가 이렇게 농촌 지역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관리기간인 오는 3월 말까지 농업잔재물 파쇄기 운영을 지원합니다. 농업잔재물 파쇄기는 과수 잔가지나 옥수수 때, 보리집과 같은 잔재물을 잘게 갈아주고 파쇄기를 거친 분쇄물은 파쇄되는 동시에 밭에 뿌려져 자연 퇴비가 됩니다. 소각하면은 뭐 연기나 뭐든 저 이웃 쪽에 또 위험한 적이도 있고 또 파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또 밭에 이제 그 거름도 할 수 있고 여러모로 환경적이가 좋죠, 아주. 경기도는 약 11억 원을 투입해 양평과 동두천, 양주 등 10개 시군에 우선적으로 농업잔재물 파쇄기를 임대해주고 처리 인력 38명을 지원할 예정. 도는 농업잔재물 파쇄기 임대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주고 파쇄 작업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파쇄 작업 지원 사업을 2020년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작업으로 발생한 잔재물 파쇄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시군에 신청을 하면 무료로 파쇄를 해드리고 잔가지 파쇄기 기계도 무료로 빌려드립니다. 집중 지원을 받는 10개 시군 외에도 농업잔재물 파쇄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20일까지 시군 환경부서나 농정부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경제 회복을 희망하는 2021년 신축년, 지역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다짐을 들어봅니다. 이 시간에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경기 포천시 가평군 최춘식 의원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포천 가평 국회의원 최춘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초선 의원으로 보낸 2020년의 국회 어땠는지 소회부터 듣겠습니다. 아마도 지난해는 뭐 코로나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힘들게 와닿고 있었는데 아마 이걸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위축이 되고 잘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이 잘 버텨주시고 이행해 주셔가지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 같고요. 국회에는 아마도 여야 대치 상황이 너무나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법사위원장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옛날에는 아무리 야당이 숫자가 적어도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는데 그것이 관철되지 않은 것이 아주 안타깝고 또 여야 협의의 과정을 너무 무시하고 여당 일방적인 독주의 형태가 너무 심화된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 수해가 아주 혹독하게 지역을 닥쳐가지고 많이 어려웠던 것 같고요. 또 뭐 석탄 발전소, 또 로드리게스 사격장 여기에 대한 저희들 준비와 법안이 마련되는데 많이 노력했던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뿐 아니라 지역을 돌보는 일도 이제 많이 있었죠. 2020년에 또 어떤 일이 있었고 또 올해는 어떤 일들을 좀 주목해야 하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아마도 지난해는 반밖에 안 되는 그런 회기고요. 국회보다는 오히려 지역 활동에 방점을 둔 그런 한 해였다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에서 다방면을 발생하는 지역 생활 민원에 대해 가지고 많이 치중을 했던 것 같고, 또 8월 달에 혹독하게 닥친 수해 현장에 거기에 복구비를 확보하고 또 재난 특교를 확보하고 또 행안부 특교, 교육부 특교 이런 것을 확보하는데 많은 시간이 가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아주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이슈가 전철 7호선에 관한 문제인데, 이 문제가 지금 포천 지역사회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얘기고 관심들이 가장 강한 걸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포천 시민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박용국 시장과 긴밀히 협조하고 함께 이 뜻을 펼쳐갈 것을 약속을 드리는 것이 제가 타당한 바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발전을 위해 발의한 그 법안들로 인한 지역의 변화도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전부 사실은 민원에 해결되는 방안이고 방안에 대한 대처고 또 지역 현안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영평 사격장하고 그다음에 석탄 발전소 문제가 아마 가장 포천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걸 겁니다. 그래서 영평 사격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에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 및 주변 지원에 대한 법률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안전과 주민지원 사업으로 구분이 되는데, 주민안전에 대해 가지고는 국방부 장관한테 5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했고, 여기에 따른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민지원 사업은 방과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주민복지사업, 민간보험제도까지 활용하는 것을 총망라해가지고 주민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을 제가 약속을 드렸고요. 석탄 발전소는 개별소비세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이 두 가지 법안을 가지고 연료전환의 그 목적을 두고 꾀하고 있는 그러한 법안들을 제가 발의를 했습니다. 이 두 개 법안은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고 법안 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네, 올해 남은 계획과 각오까지 좀 듣겠습니다. 네, 어쨌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용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제 뜻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현안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요. 지역 민원 해결에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을 약속 또한 드립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이 잘 됐을 때 포천을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 나가는데 일조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2021년도 한 해는 거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1년 한 해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는 인사로 가름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 최춘식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에 대비한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해 입지 후보지 공모가 진행됩니다. 공모 대상 지역은 경기도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전역이며 오는 4월 14일까지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공모 조건은 220만 제곱미터 이상의 부지 면적과 170만 제곱미터 이상의 실매립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2km 이내 주민 50%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